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들과 연결된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니어 이슈 플러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들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될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가 위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령화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실버 산업입니다. 특히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현 노년 세대보다 더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자금력이 또 풍부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 고령 친화 산업, 이른바 실버 산업도 더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높아지고 있죠. 그런 만큼 이 실버 산업도 이런 시장에 대비해서 활짝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고령 친화 산업, 실버 산업의 현황과 과제로 잡았습니다. 1부에서는 과연 실버 산업이 새로운 기회, 이른바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그렇다면 실버 산업,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 심우정 회장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김택식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심우정 회장님, 네.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네, 저희는 그 행복한 노후, 풍요로운 실버 세상을 만들고자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종사자들, 기업인들, 그리고 학자, 연구자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만나서 실버 산업 관련한 공부를 하고 서로 네트워킹을 해나가는 그런 비영리 민간 단체인데요. 복지부에 등록된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실버 산업과 연관된 모든 분들이 네. 모여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단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고령 친화 산업 지원센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저희는 고령 친화 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령 친화 산업 육성을 담당하도록 지정을 받은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법령에 명시가 돼 있는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정책 개발 지원이라든지 연구 개발 지원, 그리고 이제 산업체들이 보다 기업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육성하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까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정부기관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실버 산업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가, 블루 오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저는 항상 의문이에요. 실버 산업, 고령 친화 산업, 시니어 비즈니스,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통칭해서 실버 산업, 도대체 우리가 이 실버 산업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심우정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실버 산업은 그 특이하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대상자가 노인과 관련된 시니어? 이런 쪽, 네네. 시니어 쪽과 관련된 것이 이제 실버 산업 쪽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그레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버 이런 얘기가 네네.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에서부터 실버 산업이란 말이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그랬었죠. 네. 그리고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성숙된 산업, 이래서 매추어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를 하죠.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결국은 시니어들을 위한 산업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요. 네네. 네. 용어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제 실버 산업이라 하는데 크게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닌데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버란 용어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택식 센터장님은 이 실버 산업을 어떻게 정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심우정 회장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정부는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용어 쓰고 예, 있죠? 맞습니다. 네. 이제 외국어나 이제 외래어를 법령에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이제 한국말로 표현을 해서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심우정 회장님 말씀에 좀 덧붙인다고 하면
자립생활하고 이제 돌봄 이 부분을 가장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자가 스스로 본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돌봄이 필요한 부분들은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저희는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좀 어감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풀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신부정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뭔가요 좀 넓은 범위로 이해가 되고요. 그 김택식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일종의 복지 분야 쪽? 예? 이렇게 좀 국한돼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덧붙이실 말씀 네. 있으시다면. 원래 그 2005년에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고령 친화 산업 활성화 전략을 만들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말을 썼죠. 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실버 산업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가장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노인을 대상으로 또는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일반 뭐 먹는 것부터 모든 게 다 또 동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결국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이제 노화거든요. 네. 예, 노화에 따라서 뭔가 기능이 약해지거나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보완해주는 네. 예,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고령 친화적이다. 네. 이런 말로 해서 고령 그렇죠. 친화 산업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지금 그 김택식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 분야에 약간 좀 집중을 하고 계시다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실버 산업이 보건복지 분야에 좀 국한돼서 흘러가는 그런 쪽으로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영역이 있는데요. 고령차 산업 내에 이제 여러 가지 영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고령자들을 위한 뭐 의약품, 뭐 의료기기, 화장품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의 산업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고령치나 의약품, 의료기기로 이렇게 별도로 표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영역들을 좀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령자들만을 위한 영역들을 좀 찾다 보니까 그 고령자들의 어떤 돌봄이라든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쪽도로 좀 포커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들이 당장 급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기능들에 집중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다. 예,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용어 그대로 실버 산업이라는 용어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버 산업. 그런데 이제 이 지금까지 쭉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상이 좀 다르단 말이죠. 일반 산업과 다르게 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산업과는 좀 다른 그런 특징이 있을 텐데요. 김택식 센터장님, 뭐 어르신들 연령, 성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추진하는 고령 친화 산업에서는 연령대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고령자라는 기준은 이제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그 고령자의 이제 건강 수준이나 아니면 소득 수준들을 고려해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우선 일단 기준은 연령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심우정 회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좀 저는 약간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그 국가에서는 정책을 펼치려다 보니까 어떤 대상을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거가 있고요. 저희 민간 쪽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대상을 어떻게 보냐면 노화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부터 전부 다 고령 친화라고 저는 붙이려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눈이 노화가 되는 것 자체가 바로 노화가 시작되는 네. 거고 안 보이기 시작하면 안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이제 고령 친화 제품인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도 마찬가지고 막 뛰어다니다가 이제 못 뛰어다니니까 천천히 가다가 못 일어나니까 지팡이 쓰고 그러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고급화되고 그러면 다양해지는 것이고 네. 좀 더 연로해지면 그 보행 보조기도 쓰게 되고 뭐 로봇팔도 쓰게 되고 뭐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노화 들어갈 때부터 모든 대상자를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게 눈, 귀 또는 근력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노화에 관련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만들었을 때 어르신들이 쓰기가 편하고 다른 연령대들도 다 편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고령 진화의 이제 개념이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그 정부도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좀 넓혀가야 되는 필요성을 좀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그런 네. 대책을 좀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령에 이제 진입하시기 전의 단계에 이제 은퇴하시기 바로 전 단계에 계신 분들부터 해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때 실버 산업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라고 또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실버 산업 우리 일반 시니어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있을까요? 김택식 센터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고령 친화적인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수준들이 이제 점점 고도화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뭐 휠체어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고령자들이 쓸 수 있는 휠체어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쪽의 산업이 점점 기술이 더 첨단화되고 하면 좀 더 이제 좋은 휠체어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안전 기능이 부과된다든지 아니면 첨단 기술이 도입이 돼서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조작이 가능한 그런 휠체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점점 더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고령자들이 더 사용하시기 편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삶의 편의성이 증진이 될 예,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심우정 회장님 네. 어떻습니까? 뭐 그 계속 매달 만나서 공부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 안에 또 지금 질문 드린 네. 그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니어들에게 실버 산업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실버 산업은 이제 우리나라 실버 산업은 처음에 이제 복지부터 시작된 경향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노화에 따라서 연로해지는데 그것을 처음에 돌봤던 것이 이제 양로원 그런 데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복지 쪽에서 접근했던 것인데 그리고 또 어디가 다 이제 걷지 못한다거나 했을 때 보행 보조기, 지팡이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다 복지 쪽에서 나온 그런 네. 장애인 쪽에서 나온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 그 실버 산업 쪽 그 노화와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병이 아니거든요. 네. 아예 그 기능을 못 쓰는 것도 아니고 네.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것이거든요. 뭔가 퇴화가 되고 네네. 이런 거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은퇴가 되면서 사회생활이 줄어들고 뭐 이런 거거든요. 기능 상실이라던가. 신체적으로는 기능 상실, 네. 퇴화 이런 거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활동이 점점 줄어드는 이것이 이제 노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회적 노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뭐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삶이 축소되고 막 그럽니다. 결국 그래서 그 움직이지 못하는 거를 좀 더 도와드리면 좀 더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생활하는 게 음. 나아지는 거가 네,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일을 못하고 은퇴가 생긴 거는 뭔가 일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약에 도와주고 네. 그다음에 뭔가 안 보이는 걸 보여주게 하고 들리는 걸 잘 들리게 하고 근력을 뭔가 다른 보조 장치가 해주게 한다. 그랬을 때는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사회생활이 가능해지는 거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가 네,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쉽게는 그냥 뭐 퇴화되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 네. 보충해주는 것. 그리고 이따 뒤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노화가 더 되기 전에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 네. 예방하고 네. 이런 것들이 아마 혜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실버 산업이 발전이 되면 일반 시니어분들도 삶의 질이 높아진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2008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상당히 그 획기적인 노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인데요. 이 안에 노인 복지용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필요한 복지용구를 빌려 쓰거나 쉽게 또 구입할 수 있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 제도가 나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2008년도에 자, 이제 2008년은 대한민국 실버 산업의 원년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로 지금 10여 년이 지났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심우정 회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 실버 산업 10년 이상 지났는데 네. 2008년을 기점으로 할 때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2008년에 기대가 엄청 컸었죠. 2005년부터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만들고 네. 하면서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이 되면 많은 분들이 실버 용품들을 사용할 것이다 해서 기대가 컸었어요. 그런데 그 아마 예산상 제약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들어오면서 그 요양 대상자들만을 위한 그러한 용품들이 공급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요양 서비스라는 것이 네.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쪽에는 사실 활성화가 많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가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대가 컸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예산상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직접 정부 쪽에서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실버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현재 이제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보험 제도화에서 이제 실버 산업이 육성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도 좀 그런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한 연간 그 장기요양 급여로 해서 한 10조 정도 현재 한 10조 정도 이제 추출이 될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복지 용구는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천억 정도 이제 규모가 될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서 산업적으로 규모를 보면은 그렇게 크다고 좀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 부분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작년부터 이제 고령자로 진입하는 것들을 네. 좀 계기로 해서 저희도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혁신적인 제품들을 지금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시장에 보면 노인복지연구도 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하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이 실버 산업이 노인복지연구 산업이다. 이제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신부장 회장님 이런 잘못된 인식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런데요. 왜냐하면 정부가 국가 자금을 투입을 해서 그 요양 대상자분들을 이렇게 케어하려고 한 건데 그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수 없어서 국한되게 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잘못된 게 아니고 잘한 건데 네. 그것만 보이니까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장기요양보험이 되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장기요양 대상자가 안 돼도 필요하면 썼어요. 근데 이게 장기요양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는 안 쓰는 그런 좀 네. 문제가 있는 거고 그쪽 것들만 이렇게 많이 이제 보이게 된 것이죠. 네. 급여로 지원을 하다 보니.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원래 약간 노화 단계로부터 이렇게 쭉 갈 때 중간에 계속 필요한 거는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사용하면 되고 실제로 여행 같은 거는 시골이나 어디나 많이 다니십니다. 예, 시니어 대상으로 네. 여행들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먹는 거 뭐 이런 거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택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에 문턱들 다 있고 그랬는데 이게 다 없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TV 들리고 안 들리고 하는 문제들도 이제 시니어분들도 잘 들리게 되고 다 이어폰으로 들 수 있고 이제 이런 환경이 좋은 시기가 됐거든요. 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고령 친화적인 개념. 그러니까 안 들리는 분한테는 잘 들리게 하고 안 보이는 분한테는 크게 잘 보이게 하고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미 사회 전반에 그런 고령 친화적인 거는 많이 퍼져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전용이냐 이거의 문제에서는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 전용, 시니어 전용 했을 때 전용이라는 의미는 많이 노화가 된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양, 네. 뭐 이쪽만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닌 분야, 시니어, 점점 낮은 나이대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도대체 뭐가 있냐? 네. 실제로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먹는 거, 그다음에 뭐 요실금과 관련된 것, 의상, 뭐 몸매와 맞게 하는 거 이런 거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모든 시니어들에게 이로운 범용 제품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읽히고요. 지금 현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예, 저희가 최근에 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 돌봄이라는 좀 네. 개념을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돌봄뿐만 아니라 이제 고령자들의 자립생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고령자들의 어떤 돌봄을 좀 지원하는 기능들을 수행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것들이 좀 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그 디지털화된 방법으로 고령자들의 돌봄이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들에 좀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령자의 생활들을 더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의 이제 어떤 보험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케어.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 심우정 회장님. 우리 이번 일부 주제와 이제 관련된 본격적인 얘기일 텐데요.
자, 10년 전에도 이 고령 친화 산업, 실버 산업 빵 터진다 했습니다. 또 최근에도 이제 빵 터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빵 터집니까? 그거는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실버 산업을 처음에 이제 접하지 않은 분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만 되면 이제 어떨 것이다라는 건 다 아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본에서도 개호보험을 하기 전 10년 전에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100대 실버 산업 유망 제품 뭐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빵 안 터지는 이유는 갑자기 다 노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베이비붐 세대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60세 뭐 이 정도 65세 이 정도니까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전용 이쪽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만 변화들에 관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직은 집계되는 것이 많지 않죠. 그래서 뭐 이미 많이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갑자기 빵 터지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인구 변화에 따라서 그다음에 점점 인구 늘어나고 네. 점점 건강해지고 거꾸로 얘기해서 건강한 나이라 그러잖아요. 건강 나이가 많아질수록 노화가 적게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은 시장이 안 커질 수도 있죠. 네. 그러나 노화는 40세부터 오거든요. 점점 서서히 변화하는데 그 중간에 본인들이 적응을 하죠. 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네. 그런 제품을 쓰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갑자기 안 보이는 것이죠. 네.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R&D 예산, 네. 연구개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꼭 고령친화 실버 산업이라고 안 그래도 기존에 뭐 가전이면 가전, 청소기면 청소기 뭐 이런 쪽에 시니어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고령친화적인 거를 모든 연구개발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꼭 고령친화 산업으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서서히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개념들이. 네. 그렇게 되고 있고 그것이 보이지를 않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생활해 보시면 알지만 정말 살기 좋아진 세상이 네. 됐죠. 네. 그래서 어떻게 안 좋게 얘기하면 옛날에 방 같으면 습기도 많고 곰팡이도 많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적 없죠. 네. 네,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령친화적이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면 이 실버 산업이 분야도 사실로 방대하고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환경들이 다 실버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버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버 산업이 빵 터진다. 그런데 터지냐 안 터지냐 이 문제를 떠나서 정부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보건 의료 분야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회들이 일반인들에게 좀 주어질까요? 이제 고령자분들이 받는 혜택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R&D 투자도 많이 하고 지원하고 있는 분야들이 네. 이제 지금 가시화되면, 뭐 지금도 많이 가시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점차 이제 고도화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하긴 한데요. 고령자들의 삶이 더 편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접 뭐 하셨던 것들이 이제 뭐 기계가 대체하거나 어떤 디지털화된 어떤 장비들이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고 네. 좀 더 이제 여유롭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고령자들이 받는 혜택이 되실 겁니다. 네. 한계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를테면 의료 분야, 보건 분야, 의료 분야에 국한되다 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버 산업이라는 본래의 목적, 그러니까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 이 전반적인 목적에서는 약간 못 미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좀 많이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령자가 어떤 이제 의료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기 전 단계로 가기 전 단계에서 이제 고령자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게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고령자들의 좀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평소에 고령자들의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쌓인 데이터들이 병원에서 의료적인 행위를 필요로 할 때 그 라이프로그, 고령자들의 라이프로그 데이터가 의료적인 행위에 같이 사용이 돼서 보다 정밀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라이프로그가 구체적으로 예. 어떤 죄송합니다. 고령자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네. 수집되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인데요. 네. 지금 뭐 외출을 했다, 네. 아니면 지금 다시 들어오셨다, 네. 그리고 뭐 TV를 켰다, 뭐 껐다, 그리고 이제 네네. 지금 취침 중이다, 네. 뭐 앉아 계신다, 뭐 지금 집에서 돌아다니고 계신다, 이런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을 그 데이터화해가지고 수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수집을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시도들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각 지자체별로 보면 그 작은 그 로봇 있죠. 지금 뭐 그렇게 복잡한 기능들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또 어르신들을 직접 케어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은 담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시장은 어떻습니까, 심우정 회장님?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정부 측면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통합을 해서 네. 제공할 것인지 뭐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같은 데서는 한 6천 종 되는 실버 용품들, 그 다음에 그런 헬스케어 용품들 이런 거를 전시하면서 알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서비스 뭐 보장원, 정보원 이런 데서도 그 독거노인을 위해서 네. 모니터링을 하고 혼자 있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알려서 문제가 없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걸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응급 이외에 미리 건강 상태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렇게 미리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막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갈수록 기존의 민간 기술하고 합쳐져 가지고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지자체에서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을 해서 지역 내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자체 재원을 투입해서도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 치매 어르신이든 뭐 건강이 안 좋으신 어르신이든 건강을 예방하려고 하는 어르신이든 다 그런 체제 하에서 이제 건강하게 노화를 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그렇다 보면 산업은 거기 따라서 덩달아 발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김택식 센터장님, 이 부분은 청년들의 어떤 도전 의식이라든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접목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년들의 문의가 많이 옵니까? 청년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온다기보다는 이제 기업들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든지 스타트업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창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양하게 이제 좀 새로운 시도를, 그러니까 고령친화 산업 분야에서 어떤 혁신적인 시도를 해보려고 하시는 기업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네. 자,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분명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심우정 회장님, 네. 혹시 그 포럼 내에 이런 그 스타트업이라든가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까? 네, 그 저희 포럼에는 이제 학생들도 있고 네.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도 있는데요. 한 예로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쪽 요양 서비스 산업에 뛰어들어서 성공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같이 포럼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무슨 특히 요즘에는 사회적 경제 해가지고 오히려 젊은 그 청년들이 네. 사회적 경제 시스템 안에 많이 들어가서 뭐 봉사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성공 사례를 좀 소개를 좀 네. 해주신다면. 그래서 뭐 최근에 치매 예방 네. 앱을 개발을 해가지고 네. 또는 놀이를 개발해가지고 네. 보급 사업을 하고, 그래서 뭐 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네. 이런 데 계속 연계 사업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청년들이 직접 네,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청년들이 스타트업으로 고령친화 산업 내지는 실버 산업에 뛰어든다. 정부 지원책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 이제 보건산업진흥원 안에 그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령 쪽, 그러니까 고령 시니어들을 위한 창업이라기보다는 이 보건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창업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이런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나요?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네.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그 실버 산업 전문가 포럼.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블루오션인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이제 오갈 텐데요. 뭐 어떻습니까? 그 포럼에 계신 분들은 어떤 전망들을 갖고 계신가요? 네, 아까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베이비붐 세대가 들어가고 노인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실버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나 그 노화 단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으냐 안 많으냐 이것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노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믿는 것은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선호도가 없었어요. 네. 그러나 확실하게 노화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고 또는 노화 단계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욕구들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움직이기가 힘든데 자녀들은 외국가 있고 나 혼자 산다 이랬을 때는 실버타운에 대한 욕구도 있고 네. 또는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서비스를 해주려는 욕구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버타운이든 그다음에 뭐 서비스든 제품이든 그런 것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밝다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역시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다. 네. 긴 안목을 가지고 긴 안목을 바라봐야 긴 된다. 롱텀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네. 있는 것이죠.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 자, 김택식 센터장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실버 산업이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뭐 기회를 창출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또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산업적인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그 대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일단 그 고령 친화 산업의 어떤 디지털 혁신을 가져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지용구라든지 보조기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대한 경쟁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중국에서는 저가로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가격 경쟁력 면에서 좀 상당히 취약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의 제품들이 어떤 디지털 기술들을 많이 반영한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떤 고도화된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나 서비스에 어떤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것들을 좀 우리가 IT도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을 좀 강점을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시켜서 고도화시켜서 해외로 수출을 해야 좀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IT 기술을 접목한 제품. 예. 네. 이런 것들을 좀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실버 산업이 블루오션 맞습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거는 이미 레드오션이죠. 네. 못 본 것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화가 몸에 대한 것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제적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매트릭스 서로 조합에 의하면 정말 많은 용품과 서비스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요양 단계에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안 본 게 너무 많아요. 네. 그 부분들은 여전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네. 다만 그것이 갑자기 막 유행처럼 많이 팔리고 그러는 것이 아닌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완전히 블루오션이라고만 하기는 좀 어려운. 네.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래 시장이군요. 조심스러운. 네. 그래서 그 예전 같으면 막 만들어내서 많이 팔고 이러는 그 산업 구조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특히 시니어 쪽의 실버 산업 쪽은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시니어들의 소득 수준에 맞춰서 적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접근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복지용구 시장만 해도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좀 전에 이제 중국산 얘기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복지용구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 복지용구 시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뭐 저희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지금 그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한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간 160만 원까지 해서 몇 개 품목이죠? 30? 지금 복지연구 품목은 18개 품목입니다. 18개입니다. 예, 18개 품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네.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제품들이 있죠?
이제 고령자들의 이제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사용하셔야 되다 보니까 네. 그분들의 어떤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휠체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침대 이런 네. 베드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욕창 방지 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여기서 급여를 받는 이 품목들 말고 시장에서 실제 판매하는 것들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예, 판매가 가능합니다. 네, 그건 전혀 예. 뭐 제한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런 않습니까? 것은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예, 지원을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 받는다는, 예, 예. 더 많이 팔 수 있고 더 싸게 살 수 있고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시장이 있는 것이고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실버 산업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고,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니어들이 고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실버 산업을 엿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자, 이런 점은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점을 말씀해 주실까요? 심우정 회장님. 일단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일단 시니어는 봉이 아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은퇴가 되면서 사실은 소득이 이 정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쓸 수 있는 자금이 한 달 생활 자금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이 어디서 소득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 시니어 산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기존 거에다가 여러 가지를 많이 추가해서 더 많은 거를 드렸을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어르신 분들의 그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60세에 은퇴를 해서 90살까지 산다. 지금 평균 80 넘게 사시거든요. 30년 넘게 산다 했을 때 자기 자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계속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득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종 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무조건 더 주려고만 하지 말고 네. 가능하면 아까 이제 원가 얘기도 했지만 가격 얘기도 했지만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정말 그 필요한 만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뭡니까? 소비자, 그러니까 시니어 분들하고 개발자랑 기업인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내서 공급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미 시대는 그런 식으로 산업이 흘러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 중심의 제품 개발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쓰기에 편한 것도 사람 중심이지만 소득과 그 가격 수준 이런 것들도 사람 중심으로 다 같이 해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센터입니다. 예. 우리 실버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뭐 지원 정책이라든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개인이라고 하시면 저희가 홈페이지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종합지원센터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쪽으로 이제 접속을 하셔서 저희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것 이상으로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문가하고 매칭도 전문가하고 연결도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제도가 있었군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제안하신 내용들이 아이디어가 좋다.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 이걸 사업화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의를 드리면 이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고 사업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상태인가요? 단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런 것은 일반적인 우리 산업 활성화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령친화 산업 쪽은 많이 또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그 지원 시스템들도 많이 활용하는 게 좋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니어 쪽의 특성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고령친화이 다른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 같은 이런 컵이라도 어르신이 잡으려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분이 있으면 이거를 안 떨리게 하는 중간에
그런 전동 장치도 있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식사할 때 떠드시는 게 이렇게 떨려 안 되잖아요. 네네네. 같이 수전 이렇게 떨리는 걸 막아주는 전동 장치도 있고 그래요. 네. 그렇듯이 어떤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것을 알려면 네. 기존 우리 이제 이 지원센터나 우리 체험관이나 이런 포럼 같은 데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연구를 하셔야 되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실버 산업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김택식 센터장님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어떤 얘기들을 좀 당부하시고 싶으신지요? 일단 뭐 실버 산업 뭐 말씀 나왔던 건데요. 그 실버 산업이 어떤 뭐 그 보건복지부의 영역으로 이제 돌봄으로만 한정이 돼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복지연구 이런 보조기기 이런 영역으로 한정이 돼 있지 않고 뭐 모든 영역이 다 퍼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고령친화 산업이 실버 산업이 지금 뭐 상당히 뭐 산업 규모도 작고 뭐 성장을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인식보다는 어차피 이 고령화라는 거는 이제 대세적인 흐름이지 않습니까? 뭐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그런 쪽에서 좀 새로운 기회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서는 우리 고령자들을 위한 많은 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 만들고 복지제도들을 만들고요. 그런 것들을 해외 쪽에서 산업적으로 좀 키울 수 있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회장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고령친화 산업, 실버 산업 바라보는 인식 또 이용자로서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실버 산업을 키우는 것은 소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실버타운 요양원 봤잖아요. 그러면 어르신 자기 부모님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양시설을 가서 실버타운을 가서 또는 실버 용품을 보고 관련된 제품을 보고 서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떻고 이 서비스는 어떻고 그리고 그러한 얘기들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 제대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우리는 이런 걸 필요해.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좋은 제품도 나오고 좋은 서비스도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복지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복지 영역 외에 많은 그 고소득층, 중산층이 사용할 제품 서비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더 사주고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언제 느끼냐면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어. 그때부터 찾아요. 없어요. 그래 놓고서는 뭐라 그래요. 왜 이거 없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왜 공급을 안 해? 이래요. 당연히 안 찾았으니까 뭐 네. 그런 거죠. 평상시 많이 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누가 친척이나 그래도 열심히 찾아보고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소문을 내고 이런 거 알리고 이러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이 산업이 발전된다고 보고 또 정부 측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소비자들이 나서야 되는 이유가 아까 이제 장기요양 급여도 그랬잖아요. 좀 더 급여를 많이 내고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네. 하자. 뭐 이러한 그 사회적인 분위기도 필요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 전략이 나왔고 고령친화 산업 진흥법이 나왔는데 그것이 잘 가동이 안 돼요. 네. 그 이유는 그리고 R&D 그러니까 국가에서 연구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고령친화를 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 팔리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안 팔리 그동안 네. 많이 했는데 안 팔리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팔리는 이유가 노화 문제를 해결 못하고 욕구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맞잖아요. 네. 그래도 소비자분들이 조금씩 사주고 비평을 하고 좀 더 나갈 수 있게 하고 네. 이런 좀 이상적이지만 네. 그런 관심들이 필요하다 평상시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고령친화 산업이라는 또 실버 산업이라는 이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긴 호흡을 가지고 먼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점이고 또 그렇지만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우리 고령친화 산업 지원센터처럼 지원을 하는 정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이용하시는 것도 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실버 산업 정의가 무엇이고 또 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본 내용들을 가지고 2부에서는 그렇다면 이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습니다.